네, 박태웅 지정성 센터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시겠습니다. 네네. 예, 반갑습니다. 모두의 질문 큐 총괄 기획을 맡은 박태웅입니다. 녹서 포럼 의장이기도 하고 민주연구원의 집당지성센터장이기도 합니다. 직함이 너무 길면 좀 이상한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PT를 하겠습니다. 녹서부터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짧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일은 한 번 수상을 하면 10년 넘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대부분 3개 정당 정도가 연립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3개 정당이 연립을 해서 10몇 년을 하는데 수상이 한 명이에요. 그럼 나머지 2개 정당은 뭐가 되죠? 이상하죠? 누구는 무를 먹고 누구는 인삼을 먹냐?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독일은 전체 사회가 맞닥뜨린 거대한 과제가 생겼을 때 이 과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질문에 답을 해야 되나요? 라고 전체 사회에 묻습니다.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이 문제는 어떤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질문들에 답을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라고 전체 사회에 질문을 던집니다. 재계, 노동계, 학계, 시민사회 전체에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질문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큐를 찍어서 방영하기도 합니다. 시민들이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변 지식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질문들이 도착을 하면 그것을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해서 정리해서 공개하는 게 바로 녹서입니다. 그리고 그 녹서를 다시 전체 시민사회에 던집니다. 이 질문들에 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답들이 도착하면 그것을 모아서 비로소 백서로 묶습니다. 전체 과정이 2년쯤 걸리죠. 한국하고 굉장히 대비가 됩니다. 한국은 용역을 주거나 전문가들을 모아서 몇 차례 회의를 한 다음에 몇 달이면 백서를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유럽연합의 절차가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독일 사회는 백서가 나올 때쯤이면 전체 사회의 체중이 그 백서에 실립니다. 2년 동안 토론을 해서 합의를 한 결과거든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백서를 아무도 읽지 않습니다. 백서가 나오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 누가 썼냐?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부지가 이게 뭐냐? 예산이 이게 뭐냐? 백서가 문제를 꼬웁니다. 다시 독일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독일은 3개 정당이 연합을 해서 한 당에서 수상이 10몇 년을 해도 아무 이슈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수상이 되든 정책들은 사회 전체가 토론을 하고 공론화를 해서 정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수상이 되든 상관없다는 것이죠. 녹서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점이 3가지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다 반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회 곳곳에 있는 집단지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셜미디어를 보시면 곳곳에 고수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와, 세상에 이런 고수가 있나? 그런 고수들의 지혜를, 경험을, 지식을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있는 게 녹서라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 제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우리가 해결책을 합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해결책은 굉장히 합의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질문은 합의하기 쉽습니다. 뭐 그렇게 쓸데없는 질문을 해라고 하긴 쉽지 않거든요. 그래, 그것도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지. 예를 들어서 플랫폼 노동자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디지털이 발달하면서 모든 일들을 세분화해서 마이크로 컨트롤 할 수 있게 돼서 모든 직업들이 일감으로 분해가 되네? 일감으로 분해가 되니까 어떤 법적인 보호도 갖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생기네?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질문해야 되지 않아요? 이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하기엔 너무 어렵죠. 그분들 다 노동법의 혜택을 받게, 산재 처리 받게 합시다 라고 하면 합의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질문이 있어야 돼를 묻지 못하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녹선은 이렇게 합의할 수 없는 갈등을 합의할 수 있는 질문으로 바꾸는 제도인 것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먼저 합의하자. 그것이 사회 전체의 공론화를 이끄는 대단히 영리한 방법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은 눈 떠보니 선진국이 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후발주격 국가로 미친 듯이 달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너뛴 게 많고 빠뜨린 게 많습니다. 역사는 빨리 갈 수는 있어도 건너뛰거나 빠뜨릴 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 세계 최고의 자살률, 세계 최고의 노인 빈곤율, 미국과 중국 사이에 꼭 끼워버린 산업, 그리고 마침내 내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지금 그 건너뛴 것, 빠뜨린 것에 비용을 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선진국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맨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베낄 게 없다는 뜻입니다. HBM을 누구한테 가서 베끼겠습니까? 우리는 세계 최고의 후발 추격국으로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쉬운 일은 전부 다 해치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쉬운 일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일은 전부 다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일들입니다. 낮게 달린 열매는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지 않고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끄트머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합의해야 합니다. 산무라고 합니다. 토론이 없고 합의가 없고 공론화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럴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닐까요? 우리는 카페에 자리를 만든답시고 비싼 노트북을 놔두고 갑니다. 아파트 복도에는 택배들이 어지러이 널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게 아니면 아무도 가져가지 않죠. 지하철에 가방을 놓고 내리면 10중 8구 제대로 찾을 수 있습니다. 저만 해도 지하철에 노트북이든 가방을 놓고 내린 게 3번이나 되는데 2번은 술 먹고 1번은 자다가 근데 어쨌든 다 찾았습니다. 그게 100만 원이 넘는 노트북이에요. 한국 사회는 신뢰 자본이 흘러 넘칩니다. 흘러 넘쳐요. 그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은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 국가입니다. 세계 10위라는 경제대국이 청렴도에서 30등 바깥으로 빠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뢰 자본이 흘러 넘치는데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 국가입니다. 청렴도가 30등 바깥이에요. 안 맞죠? 한국 사회는 토론과 합의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경제 위기가 닥치니까 단숨에 227톤의 금을 모았습니다. 세계 최대의 금광이 몇 개가 한꺼번에 발견된 정도의 규모입니다. 세계 금값이 폭락했어요. 태안 바닷가가 기름으로 덮이니까 120만 명이 달려들어서 순식간에 닦아버립니다. 정말 못했을까요?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럴 기회가 없었던 거 아닐까요? 공론화는 강홍에 콩나듯이 합니다. 공청회는 문 걸어 잠그고 하죠. 전문가들 살짝 불러서 토론하고 끝냅니다. 이게 더 사실에 가깝지 않습니까?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광장의 분노를 새 세상을 바꿀 에너지로 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두텁게 쌓인 신뢰 자본을 정치로 쏟아부읍시다. 고비고비마다 역사를 빛내온 대한민국의 집단지성을 한데 모읍시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에 이미 충분히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 한국 민주주의는 이렇게 위대하고 동시에 이렇게 허약할까? 세상에 집이 이렇게 많은데 내 집은 왜 없는 걸까요? 부동산으로 버는 돈이 이게 불로소득인가? 이 콜은 왜 나한테 왔을까? 아무런 이제 그 기준을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나는 언제쯤 맛집에 갈 수 있을까? 저기 1층이라도 거기라도 우리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인공지능이 정말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게 맞는가?
여성 징병제가 된다면 성평등한 세상은 올까요? 한국 경쟁이 왜 이렇게 심각한가? 이 나라에서 우리 딸 뭐 키워야 하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키워야 하나? 당신은 나이 든 동물과 함께 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청년농의 삶의 질은 언제까지 이렇게 낮아야 하나? 내 삶의 질은 언제쯤 좋아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노동이란 무엇인가, 직업을 갖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의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까요? 의료는 사람을 살리는 행위인가 아니면 서비스 산업인가? 왜 이렇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품이 많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지금처럼 평생 살 수 있을까? 우리 사회는 그 운을 축적하고 있는가? 정원이 같은 죽음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없다고 하지 맙시다. 함께 합시다. 함께 정치를 합시다. 정치는 당대 사회의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토론하고 공론화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도 아니고 피할 것도 아닙니다. 사회의 지혜를 모아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살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토론과 합의를 통해 마련하는 것, 그게 정치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정치가 필요합니다. 홈페이지입니다. 모두의 질문 Q를 찾으시면 됩니다. 저 QR코드를 찍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열려 있습니다. 사고가 날까봐 지금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토론도 할 수 있고요. 댓글도 달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여러분들이 올리신 질문을 보고 댓글을 달고 공감을 하고 그것을 내가 끌어안고 끝까지 입법으로 만들겠다는 결의를 밝혀줄 겁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홈페이지 오기가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쓰시던 커뮤니티에 올려도 됩니다. 펜코, 덕후, 클리앙, 루리웹 같은 커뮤니티에서 글 제목에 질문 Q라고 달아서 올려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검색을 해서 찾아서 읽겠습니다. 욕설이 들어있거나 인신공격을 하거나 이런 커뮤니티 운영 규칙을 위배하는 경우가 아니면 저희가 다 찾아서 읽고 질문 Q에다 올려주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동영상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감동적이고 잘 찍은 동영상이 유튜브 OPQR 채널에 있습니다. 보시면 맞아, 나도 저런 질문하고 싶었어. 그래, 저건 답을 해야지. 아, 나도 질문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보시고 그때 질문을 올리시고 공감하는 질문이 있으시면 공감을 표해 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동영상과 질문들을 공유해 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질문 큐에 여러 가지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만 제가 가장 사랑하는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의 질문이 살아남아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때까지. 질문이 태어나서 답을 얻고 해결될 때까지 전 생애를 함께 하겠습니다. 흘리거나 놓치지 않습니다. Guardians of the Galaxy는 아니고요. Guardians of the Q가 있습니다. 질문의 수호자. 저희들은 질문 큐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온갖 질문들이 올라오게 될 텐데요. 각 질문들을 상임위별로 최소 한 명의 최종 수비수를 둡니다. 절대로 질문들이 흘러 넘치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을 지키고 견딜 질문의 수호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직책이나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잠깐 이름이 호명되면 일어서서 인사를 해주십시오. 여기서 인사해놓고 질문 흘리고 이러면 이제 엄청난 망신입니다. 저는 몰라요. 국회 운영 모경종. 이런. 하필 화장실을. 법제사업의 이성윤 의원. 정무의 김남건 의원. 기획재정의 김영환 의원. 교육의 김준혁 의원. 과학기술정보의 황정아 의원. 방송통신의 이윤기 의원. 외교통일의 위성락 의원. 국방의 박성원 의원. 행정안전의 최현일 의원. 문화체육관광의 이기현 의원. 이름이 깁니다. 농림축산해양수산의 윤준병 의원. 더 깁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의 허성무 의원. 네, 같은 산자중기위원회에서 기후 분야를 지킬 박지혜 의원. 보건의 김윤 의원. 복지의 김남희 의원. 환경노동의 이용우 의원. 국토교통의 손명수 의원. 여성가족의 전진숙 의원. 이렇게 19명의 질문 큐레이터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지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질문이 흘리거나 빠져도 저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다 이분들 책임입니다. 뭐가 잘못되면 이분들 전화번호를 홈페이지에 찾아서 전화하십시오. 당연히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질문 읽어주는 사람들이라는 코너를 운영할 겁니다. 매주 민주당 의원들이 질문들을 읽고 이 질문은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이 질문 내가 정말 공감한다 하는 것들을 들고 와서 질문들을 읽어주고 그 질문들의 맥락을 설명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자신의 각오를 밝혀드릴 겁니다. 그리고 질문 올린 모든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노티를 받게 됩니다. 당신의 질문에 답이 달렸다. 당신의 질문이 토론이 시작이 됐다.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질문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질문들은 오픈 데이터로 인터넷에 남아있게 됩니다. 미국에서 세금으로 만드는 모든 정보의 웹사이트는 CC0라는 저작권을 갖습니다. 어떤 저작권도 요구하지 않겠다,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저작권입니다. 마음대로 갖다 쓰세요. 세금으로 만든 거니까 당연히 CC0가 맞죠. 저희야 녹서도 올라온 모든 질문들도 CC0 저작권을 갖습니다. 마음대로 가져다 쓰십시오. GitHub에 올립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GitHub은 세계 최고의 오픈소스 저장소입니다. 녹서는 대한민국을 살릴 오픈소스가 될 겁니다. 누구든지 GitHub에서 언제든지 모든 질문들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가구를 사거나 전자제품을 사는 것과 달라서 계속해서 앞으로 달리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바뀐 환경에 따라서, 바뀐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소득 수준이 달라짐에 따라서 그때그때 고쳐서 써야 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녹서는 그런 점에서 영원히 베타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녹서는 원래 10월 말까지 녹서 5개월하고 그 질문들 가지고 토론하고 공론화해서 100서까지 펴내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예고도 안 하고 내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허리가 끊겼어요. 그래서 녹서밖에 못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일단 3월 말까지 시민 여러분들이 질문을 모으려고 합니다. 전국에 있는 10,000개가 넘는 협단체에도 메일을 보내서 질문을 달라고 할 겁니다. 양대 노총과 대한상의와 YWCA, 벤처기업협회 10,000개가 넘는 협단체에도 이메일을 보내서 당신의 질문을 주세요 라고 할 겁니다. 그게 모두 담길 겁니다. 그게 3월 말까지 녹서를 정리해서 민주당에 드리겠습니다. 그럼 민주당에서 이걸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답을 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녹서가 사라지지 않거든요. 인터넷에서 두 눈을 벌겋게 뜨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잘못되면 다 여러분 책임입니다.
저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모쪼록 이런 공론화 과정이 대한민국이 자신의 앞에 닥친 문제들을 함께 손을 잡고 시민들의 뜻을 받아서 해결하는 그런 당연한 관행과 당연한 절차, 상식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시민에게 질문을 묻고 답을 함께 찾는 공론화가 대한민국 정책의 상식이 되기를, 그런 절차가 될 때까지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